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이미영 우리신학연구소 선임연구원님이신 이미영 선생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신학연구소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평신도 신학연구단체에서 지금은 선임연구원으로 있는데 한 2년 전까지 소장 역할을 맡아서 한 4년 동안 소장을 맡았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연구소 이제 소장을 맡았었을 때 여성으로서 처음 저희 단체에서 소장은 여성을 맡은 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교계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계속 교회 안에 행사가 있으면 자꾸 이제 저를 여성 대표처럼 와서 얘기 좀 해달라고 자꾸 이제 저한테 이렇게 그런 권한, 그러니까 여성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그런 목소리를 기대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성화 관련해서 이렇게 특별한 활동을 하는 거는 이제 작은 모임, 그러니까 예여공이라고 예수님 여성을 공부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이제 작은 이제 공부 모임, 소모임 같은 것만 이렇게 하고 있지, 특별히 이렇게 여성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다, 여성 무슨 단체의 대표다,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제가 이런 이제 콜로키움 할 때 또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와라 그렇게 자꾸 불리는 거는 그만큼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 이 여성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여성과 관련한 활동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자꾸 이런 얘기 하라고 불려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사실 여성의 날을 기념하면서 뭔가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진짜 여태까지 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있는 것 같고, 이런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정다민 선생님은 교황청이라든지 국제적인 흐름을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천주교의 상황 안에서 조금 여성 리더십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함께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의 여성 인식이 어떤가? 이거는 제가 2년 전에 한 자담에 성차별과 교회 내 성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제로 하는 언론사의 자담회에서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한 신부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3년 전이 아니고 2년 전, 2023년 전인데요. 20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분당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단체장이나 교역장의 목소리가 크다. 무엇보다 성차별의 문제는 일반화할 수 없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또 본당에서 만났던 신부나 수녀의 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자들 각자 체험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교회에서 누군가 성차별을 느낀다면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 의식이 부족한 어떤 개인의 태도 문제로 봐야 한다. 적어도 본당 안에서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본다. 성사생활과 단체 활동에도 성차별은 결코 없고, 오히려 신신단체 활동은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 동의하세요? 우리는 아무런 차별도 없는 이 나라야, 이 교회에서 제도적인 차별이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성차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런 상황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부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 신부님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여성 신자가 많은데 무슨 성차별이냐, 오히려 남성위원회를 만들어야지, 우리 지금 남성 신자도 없는데 무슨 여성위원회냐, 이렇게 여성들 무슨 차별이 있냐, 교회가 어떻게 여성들을 더 대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신부님의 의견이 바로 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신자들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성차별이 있다라고 느끼는 건지 자꾸 이렇게 얘기를 반복돼서 되는 얘기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차별이 없는, 제도적으로 성차별이 없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여성 사목회장이나 성체 분배는 평신도들도 할 수 있는데, 여성 성체 분배자 보셨나요? 많이 만나시나요? 아무런 차별도 없는데, 또 이렇게 본당 사모평의회 이런 이제 의사결정 기구에 과연 여성들은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 이제 본당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챙겨주는 부모님들 모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자모회죠, 자모회. 이게 똑같이 부모 모임인데도 항상 이렇게 돌보는 역할, 자녀를 챙기는 역할은
어머니한테만, 여성 신자에게만 자모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본당 행사할 때 이렇게 보면은 주방에 다 누가 가 계세요? 다 어머니들 불러서 막 김장하고, 이 본당 행사 구수잔치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 본당 특강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사순식이라 사순 특강 하는데 한번 강사진의 명단을 쫙 보세요. 여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 신부님들이시죠? 그 본당에서 이제 미사포 요즘은 많이 안 쓰는 데도 있는데 요즘에는 좀 이 신부님들이 자꾸 쓰라고 강요를 하면서 안 쓰면 뭐 상체를 안 준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막 되게 하소연하는 이제 신자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게 과연 이제 제도적으로는 교회는 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런 이제 지침은 없죠. 지침은 없지만 제도보다 더 무서운 우리는 더 뿌리 깊게 그 문화, 성차별 문화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한국교회의 상황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상적인 풍경을 이제 몇 컷 보여드릴게요. 이 본당, 주교님이 이제 본당에 사목 방문을 오셨을 때 모습에 제가 어떤 주교님이라고 이렇게 얼굴을 보도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주교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주로 남자분들, 부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여성 신자분들, 그리고 이제 주교님 와서 아유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막 감복 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풍경들이 자주 보게 돼요. 저희 한국천주교회의 가장 최고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주교회의에 매년 이렇게 증명사진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찍으시거든요. 자, 여기 여성이 있나요? 이 주교님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사무처에 있는 뭐 그런 이제 신부님들도 계시지만 이 최고의 의사결정 조직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위에 어떤 여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차별이 제도적으로는 없는 한국교회예요. 자,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성직자가 여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평신도 리더십은 그러면은 평등한가? 제가 이게 사진이 되게 작게 보이고 얼굴도 잘 안 보이시죠? 이런 거는 좀 이제 개인정보에 민감하시니까 그냥 제가 이제 평양 홈페이지에서 각 교구별로 그 여성 그러니까 사도시 단체 협의회 대표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걸 그냥 진짜 모아온 건데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평신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평신도는 사실은 뭐 꼭 성직자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여성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세보고 많은 데는 한번 세보고 그랬는데 30%를 넘는 교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대부분 남성 그러니까 단체들 평신도들의 리더십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다른 교구 뭐 지역으로 갈수록 더 심한데요. 여성 신자분들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이제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우리 시노드 교회의 그런 전국 모임을 하는 올 2월달 사진이에요. 여기 여성 신자분들이 여성이 몇 분 계세요? 네 분 있어요. 네 분.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전국 모임인데 이 함께 항상 여성들은 너무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없습니다. 수녀님 한 분, 여성 직원 2분, 그리고 한 명 발제자로 오신 분 1분. 그래서 나머지는 다 신부들이고 각 교구의 신호도 담당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 사제들이기 때문에 다 남자예요. 이런 상황이 이상하게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 너무 이상한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있다 보면은 뭐가 이상한지도 모르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천주교회 신자의 구성을 한번 작년도 교회 통계로 살펴보면은 여성 신자 비율이 57%예요. 그러니까 신자 구성에서 봤을 때도 항상 여성들이 많은 거는 많고 또 실제 본당 미사에 나오는 분들도 봐도 사실 여성들이 다 많죠. 그러니까 저희 가시적으로 봐도 많은데 저희가 그 연령대별로 여성 신자 수 비율을 제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려서 안 보이시죠? 이게 빨간색 진한 부분이 2023년이고 이게 20년 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점점 우리 고령대로 올라갈수록 확 올라가잖아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젊은 여성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20세 미만의 그 젊은 여성들은 절반 수준이 확 줄었습니다. 이게
인구적인 감소도 있지만 사실 제 위에 이렇게 그래프 선으로 해놓은 거는 성비거든요. 남성하고 여성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좀 비교해 봤는데 20년 전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항상 여성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성들이 20세 미만에서 40.7%, 20대는 42%, 남성이 더 많습니다. 30대까지 또 47.7%. 지금은 이제 30대 이하의 한국 초중이 안에서는 여성 신자 없어요. 남성 신자들의 비율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제 남성 신자들이 이제 군대에서 군종 세례자만 해서 확 늘리는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젊은 여성들 중에서 천주교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계에서도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의정부교구에서 여성분과, 평양내 여성분과를 이제 처음 만들어지면서 이 평양 여성분과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한번 신자들 의견 수렴을 하는 설문조사를 같이 좀 기획해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보통 여성분과 같은 경우 각 교구마다 여성분과가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 단체장들의 모임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 좀 여성을 위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을지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면서 교회 내 성평등 문화에 대해서 한 몇 가지, 한 9가지 정도 이렇게 8가지였나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가장 교회 내 성평등 문화, 그러니까 아까 신부님 말씀한 것처럼 어떤 여성 신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거나 어떤 차별받는다라고 한 2,000명 여성분들이 응답을 하셨는데 별로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요 선, 빨간 선 밑에가 있는 데가 이제 50%를 넘지 못하는 항목들인데 50%를 넘지 못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은 이제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를 뽑는데 남녀 차별이 있다. 요거는 약간 아니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거고요. 여성 수자들의 의식이 남녀 평등하다.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되게 평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의견도 높고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일 부정적으로 의견을 냈던 것은 교회에서 여성 신자들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좀 살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여성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문화가 아니다라는 이 부정적인 평가가 제일 많은 8가지 항목 중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습니다. 제 인식 중에 응답 중에서 차이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저희가 조사하면서 주관식 응답도 좀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한국 초중의 신자이 여성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기에는 여성들마다 세대 경험도 다르고 인식도 너무 다르다는 게 느껴졌는데 20, 30대 청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교회 가부장 문화라든지 어떤 낮은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아주 크게 이렇게 이제 많이 표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페미니즘 관련해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교회사의 어떤 가르치는 교리라든지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불편한 것들을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은 거여서 20, 30대 여성들이 가장 비판적으로 의견을 좀 많이 냈었고요. 보통 본당에서는 40, 50대니까 저게 항상 봉사를 많이 하는 그룹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 여성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비혼인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이 40, 50대쯤 되면 다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우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서 그 여성들만을 위한 이제 모임이나 단체들은 많은데 내가 결혼하지 않고 뭘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 이런 청년회도 아니고 이거는 자모회도 아니고 이런 얘기도 하셨고 기혼 여성들 사이에서도 지금 저희 경찰활동 인구 중에서 한 60, 70% 정도가 다 여성들이 이 연령대에 다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본당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업주부로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시간이 되니까 본당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혼 여성들 사이에서도 어떤 일하는 여성과 또 전업주부 사이에서의 그런 약간 이제 괴리감이라든지 누구는 일만 하냐, 또 누구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또 나가서 하라고 하냐, 이런 식의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60대 이상 이제 노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본당에 제일 활동하고 있는 연령층의 평균 연령이 60, 70대라고 할 만큼 은퇴도 못하고 본당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데 어떤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에서 이제 수능을 하시지만 너무나도 오래 봉사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아직도 내가 지금 국수를 삶고 있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당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어떤 혼주 돌봄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끝나지 않는 여성의 그 살림과 돌봄 노동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신다 이런 것들을 여성 신자 의식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언론에서 이렇게 교회 여성들의 그 현실과 관련해서 이제 기획기사 쓸 때 사진 이렇게 나오고 가톨릭신문만 다 출처를 표시했지만 과연 어떤 역할을 여성들이 바라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한복 입고 나서 이렇게 누구 오시면 이렇게 환대하고 전부 치면서 봉사하는 이런 역할을 원하실지 아니면 제대위에서 같이 여성 복사도 있고 여성 성체 분배도 하고 어떤 한 청년은 자기 본당에 갔더니 젊은 청년 여성 성체 분배자가 성체 분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너무 감동스러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변화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역할과 직분가 있었을 때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하지 않는다고 했던 역할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들, 과연 어떤 역할들을 바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톨릭 여성들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전례안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성 리더십, 한국 천주교 여성 리더십에서 가장 저의 마음을 울리는 그 여성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분들을 이렇게 몇 분 뽑아왔는데 저는 이제 여성 조직된 힘으로서의 여성은 수녀님들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여성 수녀님들이 그 정평 참고 활동 이렇게 하시면서 일본 위안부 활동할 때 수요 집회 수님들이 항상 그러니까 번을 정해서 나가시잖아요. 이 활동이 몇십 년 동안 이어진 거는 오로지 스님들 덕분이다라고 할 만큼 진짜 끈기 있게 연대하시면서 함께 하시거든요. 요즘은 또 이제 그 생태 위기 때문에 기후 위기 집회도 나가시고 이 함께 연대하는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스님들의 활동이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스님들의 활동도 있고 지금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분 이제 이옥정 스님하고 문혜연 수녀님이신데 이옥정 선생님하고 유현혜 선생님인데 평신도와 수도자 같이 연대해서 그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막다라에 지금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이 희망재단은 이철순 선생님이라고 예전에는 그 노동운동을 하시던 분이신데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면서 국제 원조기구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제3세계에 특히 이제 여성들을 위해서 연주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제주 강정마을에 가면 정선녀 그 공소 회장님도 계시고요. 또 가톨릭 농민회의 큰 조직, 평신도 조직의 첫 여성 회장이시고 아직 이후로도 여성 회장님은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임봉재 회장님 제가 가려서 안 보이시죠? 네, 이런 여성들이 사실 사회 현장이나 교회 현장에서 활동하는 가톨릭 여성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잘 주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도 있고 저희가 잘 보지도 못하고 그분들의 활동을 같이 있게 평가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도 아까 우리 신부님들, 아까 김민 신부님께서 우리 신부님들은 아마 이런 거 할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우리 정다비 선생님이 제안을 해서 이 자리가 마련했다고 했지만 그 어떤 조직에 여성이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어떤 것을 제안하고 일을 만들어갈 때 여성이 있냐 없냐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젊은 여성들한테 이제 많은 희망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끝나고 다 집회 가신다고 하지만 이번 이제 탄핵 시국에서 거래를 맺고 이제 젊은 여성들 우리 한국 사회를 다 놀라게 만들었잖아요. 20, 30대 여성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집회 문화라든지 또 특히 이제 남폐령을 지켜면서 다른 그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힘을 발휘한 여성들한테 되게 많이 감동하고 그러는데 이 여성들 가톨릭 여성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여성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말을 했을 때 그 힘은 교회를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한 100명의 여성이 젊은 여성이 우리는 이런 걸 원한다, 이런 교회를 원한다 라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지금과는 다른 교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아니면은 바라던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은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안 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모습을 조금 이제 저도 절로 끝내겠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제대회라든지 자모에 관심 만드는 거는 여성들의 역할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남성들도 이렇게 그 역할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사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 역할 부분을 좀 떠나서 같이 역할을 나누고 같이 필요한 일들을 해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도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 또 신학교에는 다 신부님들만 교수진이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광주 가톨릭대에서 여성 평신도교에서 전임 교원으로 임명이 되셨거든요. 이런 이제 신학교, 대신학교 사제 양성에 여성들이 이렇게 참여를 한다든지 2012년에는 그 명동성당에 여성 첫 사목회장님이 나오셨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역사라든지 또 여성 평신도 독서지 이분이 이제 한국인이신데 이런 이제 교황청에서의 그런 주요하는 직무에도 여성들이 참여하는 거. 그런 모습들, 뭐, 요즘에 생겨나는 변화들도 있지만, 사실 한국 천주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우리 초창기에 강환숙 골룸바라는 여성 회장이 있었거든요. 이 강환숙 골룸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남녀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회장이다라고 이렇게 평해질 정도로 사실은 어떤 이제 뭐 성별을 떠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이제 여성 선조들도 있다라는 것들 우리에게는 좀 좋은 롤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세계의 주교 여성 신호도 이번 이제 신호도 관련해서 아까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 리더십과 관련된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이 60항을 좀 한번 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성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 지도자 역할을 막을 이유가 없다. 도대체 성령에게 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 가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신호도 최종 문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이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도 조금 잘 주목하고 같이 좀 이걸 실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네, 성령 강림의 그 순간인데요. 저희는 주로 이쪽 그림을 보고 있어요. 12제자와 함께 있는 성모님 무렵의 모습을만 이제 그 성령 강림을 이렇게 주로 그려내고 있는데, 이쪽은 왼쪽이죠. 왼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나오고 120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당연히 여성들도 있고 많은 아이들도 있고 여성들 데려온 자기 자녀들도 있을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것인데 저희 가톨릭교회는 늘 12제자와 그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특수한 여성만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교회 안에 초대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수많은 여성들을 기억하고 그 여성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국 천주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